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이 두 거인의 공통점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성질이 꽤나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각자의 기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세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일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컴퓨팅은 대중화되었고 개인용 기기가 확산되었으며 인터넷이 이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콘텐츠의 경계가 무너졌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에 안타깝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의 인터뷰, 행보를 보면 제3의 스티브 잡스, 제3의 빌 게이츠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기술적 비전으로 미래를 꿰뚫어보고 그 결실을 이뤄냈지만 끝내 시대의 아이콘은 되지 못한 비운의 천재,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인 소니의 쿠타라기 켄입니다. 게이츠가 PC, 잡스가 스마트폰 혁명의 주역이라면 쿠타라기는 거실 네트워크 컴퓨터라는 또 다른 축에서 미래를 그렸죠. 즉 콘솔 게임계 스티브 잡스인 셈이죠. 1980년대 일본은 놀라운 제조 역량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정작 IT 혁명의 흐름에는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만큼은 예외였죠. 혁명에 올라타는 것을 넘어 주도권을 잡은, 나아가 일본의 제조업이 아니라 IT가 세계를 장악한 흔치 않은 사례였죠. 초기 사업화와 조직 설계를 이끈 인물이 마루야마 시게우였다면 네트워크 콘솔과 거실용 엔터테인먼트 허브라는 거대한 비전을 플레이스테이션에 입힌 사람이 바로 쿠타라기 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선구자로 추앙받는 반면 그는 객원 교수나 여러 기업의 사회사를 맡으며 주류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그가 한 인터뷰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디지털로 콘텐츠를 즐기는 세상을 미리 읽고 있었고 이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죠. 즉 잡스가 본 미래를 그도 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왜 그는 잡스와 달리 소니를 애플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우린 플레이스테이션을 게임기로 기억하지만 쿠타라기 켄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게임기로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실마다 놓인 고성능 컴퓨터 플레이스테이션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꾼 혁명가였죠.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1은 음악과 비디오를 재생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플레이스테이션 2는 DVD 플레이어 기능을 탑재해서 거실을 장악했음은 물론 네트워크 기능까지 선보였습니다. PS3에 이르러서는 네트워크 생태계에 틀을 잡은 것을 넘어 오늘날의 메타버스와 흡사한 PS 홈까지 도입했죠. 즉 플레이스테이션은 미래 IT 생태계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준비된 하드웨어입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고 한때 해외 언론은 그를 일본의 스티브 잡스라면서 치켜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잡스는 전설이 되었고 쿠타라기는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둘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스티브 잡스와 쿠타라기 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는 리더십의 본질, 즉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단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었지만 그들이 서있던 무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잡스가 절대군주였다면 쿠타라기는 월급쟁이였죠. 잡스는 창업자입니다. 한때 쫓겨나기도 했지만 결국 이사회 지지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복귀한 강력한 오너 CEO였죠. 잘 팔리던 아이팟의 기능을 아이폰에 집어넣는 선택, 즉 자기 제품을 스스로 잡아먹는 선택을 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회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쿠타라기는 거대 관료 조직 소니 안의 피고용 경영자였습니다. 소니 그룹 부사장까지 올랐지만 어디까지나 지주회사 체계 안의 사업부 수장이었고 그의 권력은 전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 벌어오는 돈에서 나왔습니다. 즉 돈을 잘 벌 때는 별동대 대장으로 대우받았지만 그룹 전체가 흔들리자 심지어 그 원인 중 하나가 플레이스테이션 3가 되자 칼끝이 그를 겨눈 것이죠. 둘째, 소니 특유의 사일로 문화. 그를 무너뜨린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3의 실패였지만 사실 그 조짐은 PSP 때부터 보였습니다. 2004년에 PSP가 발매되자 쿠타라기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PSP는 워크맨의 후속기이자 21세기형 포터블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다. 그는 소니 워크맨의 성공 DNA를 PSP에 이식해 사람들이 밖에서도 영화, 게임,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소니의 워크맨이 아이팟에 밀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죠. 문제는 소니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에 콜롬비아 인수 후 거품 경제의 붕괴와 엔고에 휘말려 재무 상태가 흔들리자 은행과 시장이 소니를 압박하기 시작하지요. 결국 이대희 회장은 각 사업부가 자기 밥은 스스로 벌어먹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말해 계열사 각자가 돈을 벌어서 알아서 쓰되 그룹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소니에는 부서끼리 협력하지 않고 서로 담을 쌓는 사일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사일로 문화는 고시 창고인 사일로처럼 각 부서가 마치 독립된 사일로처럼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갇혀 다른 부서의 업무나 정보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직의 여러 파트가 고립된 채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PSP도 이렇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쿠타라기는 차세대 워크맨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작 본사의 오디오 사업부는 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워크맨 판매량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PSP와의 콘텐츠 자원 공유를 적극적으로 피했죠. 결국 PSP는 아이팟과 아이튠즈 같은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고 21세기 워크맨이 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쿠타라기. 이런 상황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는 결정적인 족쇄가 되었습니다. 쿠타라기는 전용 프로세서 셀과 블루레이를 묶어 플레이스테이션 3를 거실용 엔터테인먼트 컴퓨터로 만들려고 했지요. 소니 상층부는 블루레이를 차세대 표준으로 밀기 위해서 PS3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PS3를 파멸로 이끌었죠. 셀의 개발이 늦어지며 2005년 출시는 애초에 불가능해졌고 2006년으로 출시를 미뤘지만 블루레이용 블루 다이오드 생산률 문제가 겹치면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일본에 약 10만 대, 미국에 약 40만 대. 이 물량이 하루 만에 다 팔렸고 추가 공급이 늦는 바람에 플레이스테이션 3는 하드웨어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셀과 블루레이가 발목을 잡아 가격은 무려 $599, 그것도 판매할 때마다 대당 약 $200씩 손해보는 금액. 결국 플레이스테이션은 1위에서 밀려나 3년 동안 업계 3위. 경쟁기인 엑스박스 360이 레슬링 결함으로 인해 주춤할 때까지 사실상 꼴찌라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PS3가 출시 첫 해에만 약 $20억 가까운 득자를 내자 쿠타라기의 정체성은 혁신가에서 회사의 리스크를 안긴 임원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지요. 스티브 잡스와 쿠타라기 켄, 여러 인터뷰와 행보를 볼 때 그들의 지향점은 놀라울 정도로 같았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환경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데 차이가 생겼죠. 잡스는 아이팟을 팔기 위해서 아이튠즈를 만들었고 아이튠즈를 깔기 위해서 맥, 윈도우 선택에 모두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쟁 4위 윈도우에 개방하는 게 반발이 심했지만 잡스는 강했고 결국 그의 말이 옳았지요.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리테일이 모두 사용자 경험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렬되었습니다. 반면 쿠타라기는 플레이스테이션, 아니 디지털 플랫폼인 PSN을 거실의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에게 PS3는 PSN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중 하나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에겐 적이 있었어요. 바로 소니였습니다. 소니의 모든 콘텐츠를 모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려면 각 사업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 하지만 레이블, 디바이스, IT 서비스 부문이 각자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바람에 결국 아이튠즈 같은 통합 스토어 출범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각 서비스들의 사용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겨졌죠. 이런 상황이면 이를 높으신 분이 중재해야 하지만 당시 소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소니는 1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무려 1650억 엔에 달해 3일 연속 주가가 폭락하는 소니 쇼크에 빠졌고 결국 이데이 노부유키 회장이 물러나고 2005년 6월 하워드 스트링거가 소니의 회장 겸 CEO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족쇄가 있었죠. 당시 소니의 전자제품 부문은 회장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 CEO이자 이사회가 사장으로 임명한 추바치 료지가 통제하는 8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하워드는 회장에게 통제권이 없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무언가를 설득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말하죠. 하워드는 콘텐츠가 미래라고 외쳤지만 하드웨어 기술자의 기업인 소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 회사이고 콘텐츠는 그 다음이다 라는 태도가 계속 이어졌죠. 훗날 하워드 본인이 내가 모르는 하드웨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회장과 현장 사이의 간격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콘텐츠 통합이 가능할 리가 없지요. 즉 소니라는 환경이 쿠타라기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물론 쿠타라기가 실패한 이유가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잡스와 달리 소비자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실패했죠. 잡스는 기술, 스펙 그 자체보다 사용자가 무엇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아이팟은 음질이 업계 최고여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고, 넣고, 듣는 정거장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아이패드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쇼파에서 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에 성공을 했지요. 반면 PS3의 경우 셀은 구조가 복잡하고 병렬 프로그래밍 툴 지원이 미성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게임 개발자라는 소비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 3는 악몽 같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나 소비자에게도 좋은 하드웨어가 아니었죠. 가격은 경쟁기인 엑스박스 360보다 비쌌으며 개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같은 게임이 나와도 PS3 버전이 열악했습니다. 초창기 게임에 진동이 없는 것은 덤이었죠. 그러니 콜 오브 듀티를 하려는 서양권 게이머들이 PS3를 고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잡스와 쿠타라기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자신들의 구상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현재 소니그룹의 이익은 이미지 센서, 음악, 영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과 네트워크에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게임과 네트워크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쿠타라기는 소니의 미래, 나아가 IT 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쿠타라기가 큰 손실을 내자 하워드는 그를 경질한 후 히라이 카즈오에게 SC의 쥐봉을 맡깁니다. 이후 그는 SC를 정상화시킨 후 회장이 되었고 이후엔 원소니를 내걸고 과감한 혁명을 하지요. 그는 각자 따로 놀던 사업부를 한번 박살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징, 게임과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란 세 축으로 재조립합니다. 즉 PS에서 검증된 네트워크 플랫폼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장해 현실적인 형태로 재조립한 것이죠. 쿠타라기 켄, 그는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고 게임기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설 것임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의 구상은 지금 OTT, 메타버스,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있죠. 그는 콘솔이라는 면에서 보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보다 선구자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노리던 거실형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PS2로 먼저 공략하는데 성공했고 잡스가 꿈꾸던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PSP로 먼저 공략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니는 왕좌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최강자는 넷플릭스가 되었고 휴대용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최강자는 스마트폰이 되었죠. 소니라는 콘텐츠 플랫폼의 제왕, 하드웨어 기술의 제왕이 뒤에 있었음에도 쿠타라기는 실패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신의 실수도 한몫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밀어줄 조직은커녕 융합을 거대하는 거대 조직에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회사를 통째로 걸고 아이폰을 선택할 수 있는 오너였지만 쿠타라기는 실패하면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셀러림의 혁명가, 바로 이 차이가 두 천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실순이 넘은 그가 지금도 로봇과 AI 관련 스타트업을 이끌며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괴팍하고 성질 나쁜 엔지니어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밑그림은 잡스만이 아니라 이 일본 엔지니어가 그린 그림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식에서 찾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